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조금 이따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인간 유승민에 관해서 이 세 분의 편을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정혜전 부장님 네. 질문하실까요? 예.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로 천명하면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수가 사실 보수혁명을 내세우고 계시지만 지금 대선이 한 달 정도 아직 남은 상태지만 근데 지금 보면 보수는 둘로 갈라졌고 보수의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직 후회는 없으신 건가요? 일단 작년에 12월 9일에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제가 사실상 주도하면서 야, 내가 이거 하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래 각오를 했고 그 현실로 다가오는데 뭐 그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에 남아서 그 당의 개혁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보수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지금 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저희들 지지도 낮은 거 정말 공짜가 없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뭐 노력도 부족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쓰나미에 뭐 덮여가지고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고 저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에서 좀 벗어나서 이 지금 뽑는 대통령이 얼마나 앞으로 5년 동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가수 김정문 씨는 우리 유승민 후보의 팬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꼭 몇 가지를 직접 참가해서 묻고 싶다. 첫 번째 질문. 저 내일 모레 문재인 시대도 나옵니다. 균형감과 갖추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막 팬이랑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제 매력을 느꼈냐면 지금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유승민 후보라고 생각하는 게 왜 이제 배신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객관적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배신이라는 게 결국 그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리고 레이저를 쏘던 박 전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결국 원내대표 사퇴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거는 국민을 배신한 건 아니지 않나. 그 당시에 국민을 배신했던 대통령을 배신한 유일한 새누리당의 사람이어서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을 안 좋아했지만 아마 많은 팬들이 그때 생겼을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근데 어쨌든 제 소신이니까 그때 하나만 제가 인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며칠 이렇게 안 나가고 원내대표 있을 때 분명히 안 나갈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조금 분위기 안 좋아졌을 때 김무성 대표랑 여러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 할 때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사회는 삼권 분립인데 행정부의 수반이 감히 입법부에다 나가라 말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입법부의 결정에서 나는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는 의도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그때? 예, 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얼굴로 한마디 했다고 해서 네. 국회에서 여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손으로 뽑힌 원내대표가 대통령 한마디로 그냥 그만둔다? 그거는 뭐 상권 분립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독재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를 뽑은 국회의원들 그 손으로 결정을 하면 제가 거기에는 승복하겠다. 그래서 뭐 그게 사실상의 형식적인 절차였습니다만은 그까지 한 13일 걸렸는데 뭐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나온 게 그나마 그래도 대통령의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제가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10% 이상 올라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캠프 전략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걸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예. 드릴까요? 이 연관되어서 배신자 프레임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가 그렇게 은근히 공격하기도 하고 있고 양쪽에서 다 공격합니다. 이 배신자 프레임 어떻게 벗으실 겁니까? 뭐 홍준표 후보는 방금 그 말로 공격을 하고요. 예. 또 민주당에서는 부역자라고 공격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친박 부역자다. 원조 친박이니까 너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우리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는데 제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그걸 읽을 때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그래서 파면한다. 예. 이렇게 읽을 때 제가 가슴이 막 이렇게 좀 찌릿했습니다. 이제 배신이라는 말을 그 두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게 배신이니까 저 헌법재판소가 저런 결정을 내렸구나.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호가호위하고 아부만 하고 아무 소리 못하던 그 진박 세력들이 결국은 국민을 배신한 거다. 이걸 우리 헌법 최고기관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약간 뭐 이렇게 홀가분해졌다기보다 그동안에 이제 뭐랄까요 통증 같은 게 좀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가슴에 통증이 왔다. 어른분이 예. 그러니까 어제 사실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경북 지역에 지금 재선거 지역에서 그쪽에 이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셨지만 사실상 민심은 한국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더민주당 후보 지지율, 그러니까 득표율보다도 더 낮게 나왔는데 결국은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TK 민심이 그 유 후보님에서 좀 외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주 의성군이청송 거기 주민들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뭐 대구 경북만 치른 건 아니고 대구 경북은 인구의 10%에 불과한 거고요. 대구 경북에도 저와 같이 이렇게 다닌 기자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뭐 대구의 큰 시장들 다 가보고 경북 지방 돌아다닐 때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저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는 다 가릴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진짜 옛날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약을 받고 귀향을 보내도 할 말 다 했던 그 영남 사림의 피가 오히려 흐르고 있는 분들 아니냐 이래서 저는 자꾸 우리 뭐 시시비비를 좀 가려주십사. 그렇게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하는데 5월 9일 날 그거는 뚜껑 한번 열어봅시다. 예, 어느 정도 정말 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것 같이 진짜 대구 경북 분들이 헌법의 헌재 결정에 승복 안 하고 탄핵 반대하고 그런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과 그런 자유한국당을 그래 끝까지 5월 9일 날 지지를 하실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는 게 현장에 다녀보면서 특히 어르신들 많이 만나는데요. 어르신들이 제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나보면 압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 당시, 대선 당시에 얻었던 득표를 51%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은 여전하신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는 80% 투표, 80% 득표를 갖고 왔고요. 전국이 51.6%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마음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여론조사만 보면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보 후보 두 사람한테 왕창 가 있고 저나 홍준표 후보나 뭐 약간 막상막하 비슷하게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번 대선이 끝까지 그렇게 진보 후보 두 사람으로 1, 2등이 갈 거냐 아니면 건전한 보수들이 다시 좀 결집을 해서 투표장에 나와서 거기에 그분들한테 제가 저 사람 정도면 보수의 대표가 돼도 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거기 달렸다고 봅니다. 예, 답변은 보수층은 살아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월 9일은 그 살아있는 보수층 표심이 나타날 것이다. 예. 유미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집안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판사 지내셨고 국회의원 지내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부유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으니까 돈 걱정해 본 적이 있으셨을까? 저 요거 좀 질문 드리고 싶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돈 걱정 많이 하고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판사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아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물려받은 게 없고 또 아버지가 대구서 판사를 하시니까 집안에 뭐 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뭐 시골 영주 안동에 있는 친척들이 많이 와서 좁은 집에 바글바글 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판사 하시다가 쫓겨나시고 재임용을 못 받고 변호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돈을 버셨어요. 네. 그래 그 이후에 대학생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금수저란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일반- 기억은 그런데 네. 어려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
일반 그런 어떤 서민들의 삶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유한 예, 제가 가정 뭐 환경이었잖아요. 밥을 굶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어떤 개혁적인 경제관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서민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어떤 그 돈 없는 서러움을 정말 아실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진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라고 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 그건 편견입니다. 그래요? 저같이 뭐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서민의 아픔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안 편다. 저는 그것도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에 된 나라는 독일의 비스마르크는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보수 정치인이 그것도 좋은 집안의 보수 정치인이 가장 개혁적인 사회 보장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사회주의자들을 막 욕하면서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거든요. 저는 군대도 갔다 오고 납세도 하고 모든 의무를 다하면서 저같이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복받게 산 사람은 진짜 한국식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문재인 후보 나올 때 저희 어머님이 무척 말리셨어요. 근데 가지 말라고. 괜히 갔다가 한쪽에 또 욕먹는다. 근데 저는 유승민 후보나 문재인 후보라는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전향적인 느낌의 그 대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는 그걸 감싸고 있는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문재인 후보는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동의하는 게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와서 직업을 한 40개 거쳤죠. 근데 저는 요즘에 언론에서 금수저 수저를 논하는 게 매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지와 사랑의 뭐 골드무트 나르시스처럼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흑수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금 같은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오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걸 자꾸 해서 어떤 계층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수저란 말은 그냥 인도처럼 인도 수저 지금 손으로 먹잖아요 그냥 수저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유승민 후보 팬 맞으시네요. 아니. 그거 처음에 그 얘기해서 진짜 아니 그건 언론적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패너서 하신 말씀 같은데. 아니네, 그럼 제가 국적이라니까요. 보충 질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수의 가치, 예. 진보의 가치를 말씀하고 예. 싶다는 부분은 정말 그렇게 가고 예. 싶습니다. 이번 대선이. 네네네. 예. 예,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자면 예. 오늘 아침 언론만 하더라도 당장 이제 강남 좌파 리무진 리브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역공을 하시고 전 변호사님 저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를 옛날에 알았을 때는 강남 좌파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예.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오늘 오해하지 홍준표 마십시오. 후보한테 듣고 왔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 강남 좌파 리무진 리버럴 예.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치하면서 제일 가슴 예. 아팠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세월호도 그렇지만, 뭐, 대구고 서울이고, 우리 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새벽에 어둑어둑한 저녁에 그 기초생활 보호 대상이 안 돼가지고 폐지를 수집하는데요. 하루에 한 7,000원, 8,000원 봅니다. 예. 예? 그래, 한 달에 하면 20만 원 뭐 이 정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역에서 월 144만 원 받으면 숨진 김모군, 송파 세모녀. 예. 이런 분들을 없애도록 하는 게 우리 정치 아니냐? 그리고 보수라는 게 뭐 돈 많은 부자들, 재벌들, 그 사람들이 이익만 보호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럼 도대체 보수는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냐. 제 지역구에 가면 요만한 한 1m, 1m 되는 조그만한 이 비닐 펴놓고 나물 뜯어가지고 파시는 할머니들이 맨날 1번 새누리당 찍어주세요. 근데 새누리당은 그럼 그분을 위해서 뭘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불쌍한데 저만 보면 맨날 우리 불쌍한 박근혜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보수가 그동안 그런 분들이 표를 먹고 정치를 해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드렸습니까? 그런 자각이 왜 아까 말씀하신 금수저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자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 강남 좌파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마도 태생이 유복한 태생에서 왜 그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고 아니요,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노동, 아니고 복지. 몸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공격하는 어떤 겁니다. 거요? 몸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이 강남 좌파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은행은 일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은행도 될 수 있으면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폐지아가 가득 이 싣고 다니는 할머니들 하루에 한 7,000원 번다 이랬는데 리어카 가득 실어서 끌고 가면 이제 박스지 같은 경우는 한 3,000에서 3,500원을 받습니다. 무게를 재서 그거 혹시 밀어보셨습니까? 아, 밀어보죠. 그분들이 제 지역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구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인데 골목에 가면 혼자 어두컴컴한데 그래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많고 그럼 옆에 가서 이야기하고 오늘 얼마 버냐 그러고 비 오는 날은 뭐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추운 날 더운 날 당연히 끌어보고 늘 또 얼마 받는지도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유익민 씨. 저는 이제 따님 얘기를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담 씨 정말 이쁘잖아요. 어떻게 따님 남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위를 얻고 싶으신지 저 그거 좀 궁금한데요. 딸이 좋아하는 남자면 뭐 저는 그냥 동의하겠는데요. 네. 다만 저도 한번 사위 제 딸을 데리고 갈 남자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좀 진실한지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예. 정치인 사위도 괜찮으세요? 아유, 절대 안 봅니다. 혹시 그러면 사위가 너무 괜찮은데 예.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정의당 권리당원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 진짜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자유당은 이번에 안 되죠? 괜찮습니다. 예. 따님이 지금 어떻게 선거를 좀 적극적으로 돕고 있나요? 지금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천에서 못 받고 그때는 이제 제가 공천 못 받을 거를 그 전해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해가지고 네. 딸이 한 학기 휴학하고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서 네. 이제까지는 별로 이렇게 안 하도록 아니, 근데 보호를 그 하고 따님이 몰고 오는 표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기대를 좀 해야 되겠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도와줄지 젊은 모르겠습니다. 남성들 표가 많이 좀 아니 오지 그걸 않을까요? 봤더니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제가 유승민 후보한테 부러운 거 딱 하나 있거든요. 예. 유담 같은 딸이 그 친구가 김담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이쁜데 왔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족들이 나오고 뭐 하는 것들이 뭐 괜찮냐 안 괜찮냐 얘기하는데 본인만 좋다면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 간에. 근데 보니까 되게 좋아서 나온 것 같은데 약간은 부담을 느낀다고 유담 양이. 예, 본인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그러면 나오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장남도 계신데 아드님이 오히려 섭섭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아니요, 섭섭해하진 않는데 아들은 그냥 자기가 카메라에 안 나오고 방송에 안 나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회사 잘 다니고 있죠. 정말 좋은 게 있었죠. 누가 이제 재미를 공격하느라고 유승민 딸밖에 가진 거 더 있냐 그랬더니 아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들이 아들이 있어? 뭐 이렇게 아, 네. 네, 근데 근데, 유담 씨 그 예. 예금 문제로 사실 좀 예,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쵸. 대학교 지금 4학년인데 2억 원 정도 예금이면 저도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2억 원 모으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진짜 많은 젊은 분들한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는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걸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2014년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저희 부부가 딸 이름으로 이렇게 예금을, 분산 예금을 좀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할머니한테 제 딸이 그 집안의 전체 사촌들 중에 아주 어립니다. 제가 저 좀 나이 많아서 나가지고.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뭐 결혼 비용이나 이런 걸 밀 생각해서 목돈을 좀 주신 게 있는데 걔 이름을 해놓고 정예세도 냈습니다. 정예세도 냈는데 어쨌든 이 1억 8천 정도의 예금이 대학교 4학년 통장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마음 다치신 분들한테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제가 뭐 딸 돈이더라도 네. 제가 제 돈으로 해놓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역시 그 따님도 금수저다 이런 표현이시군요. 아닙니다.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선거 비용 개인적으로 한 5억 쓰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뭐 5억보다 더 쓸 수도 있죠. 예. 총 비용이 원래 한 90억 잡고 아닙니다. 그거 잘못 알려진 건데요. 잘못 알려진 겁니다. 예, 그 국고 보조금이 한 5, 60억 정도 오는데요. 60억 정도가 그걸 되고.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당의 식구들 월급도 선거 끝나도 월급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 쓰고요.
제 개인 대통령 후보의 계좌에서 한 25억 정도 모금할 수 있는데 제가 지지율이 낮으니까 모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제 개인 돈을 이제 쓰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나오는 거 플러스 제 개인 돈, 후원에 있는 돈 딱 요 돈만 가지고 선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불법 정치자금 특히 2002년, 2003년에 그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든 대통령 선거를 하든 진짜 기업이든 어디든 검은 돈 절대 안 받아야 되겠다. 아예 각오를 했던 사람이고 이번 선거도 저는 1원도 그런 자금 없이 더러운 돈 없이 치르겠습니다. 이 선거 비용이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한 400억 요번에에서 500억 많이 정도. 쓰는 정당은 500억 이상 쓰죠.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게 쓰일 텐데 예.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선거 유세차도 가동을 해야 되고 예. 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포탈이나 이래 TV 광고, 예. 그다음에 선거 운동원들, 유세 차량, 그렇죠. 뭐 또 공보물, 예. 뭐 예비 공보물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아주 저예산으로 예. 지금 지지도도 낮은데 예.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십니까? 최대한 뭐 그래서 뭐 남들보다 더 뛰어다니고요. 네. SNS 예. 적극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공짜로 불러주시면 나와서 예. 또 저를 알리고 예, 최대한 이제 언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치르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 유 후보님한테 공통적으로 약간 그 일반 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조금 유해 보인다, 학자풍이다 예. 이런 이미지가 좀 많아서 사실 안철수 후보도 최근에 뭐 목소리 톤을 좀 바꾸셔가지고 좀 용가를 용병가가 받다 뭐 이런 됐더라고요. 얘기도 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조금 목소리 톤을 좀 바꾸거나 최근에 또 안경도 바꾸셨잖아요. 네. 측근들은 눈썹 문신해라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거부하셨다고 하던데 아유. 뭔가 목소리를 바꾸시거나 이미지를 개선하실 뭐 이미지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 문신까지 해가면서 그러긴 아파요, 했었고요. 그거. 아니 괜찮아요. 그거 아파요. 문신 아파요. 요즘 자연스러워요. 안경테는요. 네. 안경테는 제가 바꾸기 싫었는데 우리 도와주시는 제 누님 같은 그런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시는지 그래서 그분들 소원을 풀어드리는 의미에서 안경테를 바꿨고요. 목소리는 생긴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스피치 속은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스피치 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뵙기에는 예. 말씀하실 때 입모양이 예. 약간 조금 어색한 면이 있고요. 약간 그럴 좀 겁니다. 더 입모양을 예. 정확하게 예. 벌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약간 일반 대중들이 귀에 확 꽂히도록 뭔가 예. 쉬운 말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이 모양이 그런 공약권 거는 좀 들어가. 아, 예. 근데 캠프는 꾸리셨습니까? 캠프는 진작 예. 꾸려서 1월 달에 꾸려서 이제까지 왔고 예. 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캠프가 다 당의 선대위로 들어와서 지금은 당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캠프가 꾸려지면 보통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죠. 뭐 지금까지 역대 당선되신 분들이 캠프를 보면 예. 이 언론인 몇백 명, 법조인 몇백 명, 그리고 교수들은 몇천 명,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캠프의 총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캠프에 저희들 뭐 현역 전직 의원들 많고요. 주로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과 예. 또 남경필 지사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이제 남지사 도운 분들, 저를 안 도와주셨던 분들 다 모여서 하고 외부 인사들은요. 제가 이제 어떤 후보는 뭐 외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500명, 1000명 막 공개를 하는데요.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예. 제가 가족 공개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듯이 저 외부 인사, 예컨대 현직에 다 학교 계시는 예. 분들이 학생들한테 폴리페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느끼고 그래서 저는 2000년에 이 한나라당에 입당 예비연구 소장 들어와서 예. 저는 뭐 안보든 경제든 교육이든 누구보다도 정책 네트워크는 제가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저를 도와주시는 아주 정말 좋은 분들 이름 공개 안 하고 도움 받습니다. 예. 예. 저는 요번에 이제 예. 만나 뵙기로 하고 나서 예. 좀 이렇게 자세히 제가 이제 들여다봤어요. 예. 그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후보님보다 훨씬 더 매력이 많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왜 대중적으로 이 당이나 예. 이 후보님이 안 뜨는지 좀 그게 굉장히 좀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안타깝다 그럴까요? 제가 새누리당이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요. 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없었고 새누리당이 그대로 있었으면 제가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하고 경쟁을 했겠죠. 거기서 만약 제가 후보가 됐다면 그런 말씀 지적들을 안 듣고 지금 굉장히 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특히 탄핵의 중심에 섰는데 지금 탄핵을 찬성하던 80%는 전부 다 진보 후보 두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은 전부 자유한국당만 쳐다보고 있는 이 구도에서 제가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뭐 한쪽에서는 배신자 이러고 한쪽에서는 예. 부역자 이러고 그 구도에서 치르기 때문에 저희들 바른정당은 진짜 깨끗하고 개혁적인 보수를 새로 해보겠다라는 진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시작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하고 싶었던 그 정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동지들도 절대 기죽지 않고 지금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왜 재능은 많은데 이렇게 안 뜨는 경우에 소속사 탓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소속사 없이도 떴기 때문에 저는. 예.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지금의 정치 상황과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촛불 그 민심은 진보 쪽으로 가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개인보다는 저는 사실 진보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약간.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안에 예. 따른 것이지. 예. 근데 보수도 반드시 서서 진보와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성장해야지 이것만 나가면 나중에 국민이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보수에서 누가 있을까 하면 그중에 한 인물로 저는 유승민 후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전반적인 뜻으로 나온 건데 그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예리한 질문을 드릴 텐데 공약을 제가 5명 걸 다 봤습니다. 예. 한 명 거는 좀 잘 안 봤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네 분 거를 자세히 봤는데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검증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예. 육아휴직, 사드 이런 거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보를 얘기하셨는데 예. 안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5 후보가 다 파기를 얘기했어요. 유승민 후보는 재협상 시 거부할 때 파기. 예. 근데 감정적으로 파기하는 거 좋은데 지도자라면 예. 어떠한 팩트를 갖고 명분을 갖고 외교적으로 일본이 이런 발언을 강요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안부 합의 골자의 합의 위반이고 그리고 그 중요한 착실히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이 아니고 가역적 이렇게 워딩을 줘서 삼국을 설득하는 작업인데 예. 그런 얘기는 한 명도 안 해서 저는 아니요, 그 어떤 생각이 예,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정책 검증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 예, 미리 김장군 씨가 하는 걸로. 2015년 12월 28일 예, 날 하고 나서. 합의한 것 자체 그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건 이제 지났을 그 이후 치고요. 지났으니까 예, 그 이미 이후에. 합의가 돼버렸어요. 네. 잘못된 합의지만 합의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잘못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재협상을 요구할 근거가 되는데 네.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12월 28일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컨대 뭐 일본의 자민당 의원 같은 분들이 사쿠라타 요시타카 예, 위안부는 매춘부다 그러고 이거는 예. 상업적 거래였다 이러고 일본의 스기 관방장관 같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일본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과거에 하던 발언이지만 예. 합의 이후에도 이런 합의를 어기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일본 우리 보고는 소녀상 철가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쭉 축적해 나가도 저는 충분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일본이 이렇게 예. 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그렇습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혜진 씨 마지막 질문 하시죠. 네. 정해진 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 제가 이제 자서전을 보니까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라고 예, 야구.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KDI에 계셨을 때 예. 야구팀에서 선수로도 뛰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이 인생 역전에 투런 홈런을 치기 위해 타석에 올랐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양강 구도로 지금 굳어져 네. 있는 상태라서 마지막에 진짜 역전 투런 홈런을 치기 위한 뭔가 보관이 있으시다면 그냥 열심히 뛰겠다 이 말씀 마시고 좀 아니요, 구체적으로 이번 한 대선이요. 말씀 짧은 해주시면. 기간에 완전히 널뛰기를 했습니다. 방기문 나타났다, 황교안 나타났다, 안희정, 이재명 나타났다. 지금 그분들 들어가고 나니까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뜨고요. 안철수 후보한테 보수표들이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보수 후보가 아니다. 특히 그분의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을 보면 보수 후보가 아니다라는 거를 보수 유권자들이 아는 순간 저는 그건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후보들이 저하고 뭐 홍준표 후보 있고 또 한 분 더 나오신 것 같은데 보수 후보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선거를 한다면 이 보수 진보가 늘 팽팽하거든요.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늘 팽팽한 선거인데 지금은 8대2 선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착각 때문에 민주당 경선 이후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깨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 짧게 평상시에 지금 말고 밤 10시 이후에 이 후보님은 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밤 10시 이후에 요즘은 술을 못 마시고요. 네. 어떨 때는 뭐 술 마실 때는 요즘은 뭐 아예 술을 못 마시고 밤 10시 이후에 국회의원회 간 제 사무실에서 그 다음날 원고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뭘 쓰고 있거나 뭐 그러고 그 시간이 이제 한 11시나 12시 가까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씻고 좀 더 보고 그러고는 보통 1시쯤 자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와 비슷한 야행성이군요. 야행성 본래 아닌데 야행성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만 시간이 사회자한테 짧게 하시죠. 4인 후보 나오죠. 예. 심상정 후보 안 나옵니까? 심상정 후보도 왜안 나옵니까? 원하 시민 초청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예, TV 지금까지는 초청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예,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정치 현황과 정책 공약 검증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예, 2부에서는 정치 현황과 주요 의제 그리고 정책 공약 등에 대해서 후보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정외과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먼저 이 봉직적인 시작에 앞서서 시민들은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직접 저희 카메라가 나가서 광장에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노인 우대도 좀 잘해달라고 그래. 청년들 잘 먹고 살 수 있게 육아휴직 3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장인들의 그 칼퇴근 공약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진실된 모습 보여주면 보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색깔을 분명히 제시를 해주셨으면 지금 후보들이 국민 세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만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무엇을 해서 대한민국에 돈을 벌 건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시민들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마지막 그 어르신 말씀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 돈을 쓸 국리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벌 국리를 해라. 저희 결국 이제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 문제인데 제가 사실 보수 후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혁신 성장 이야기를 했는데 성장의 방법을 찾는 것은 돈을 쓰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정말 뭐 몇 배 이상 어려운